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정말 갑작스러운 북미 정상회담 취소 결정입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당혹스럽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2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미국의 전격적인 취소,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로 다시 이제 뒷걸음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사태가 좀 더 이제 차분하게 지금 상황에서 좀 정비가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또 새로운 날짜를 잡아내고 또 불안정한 그런 합의보다는 좀 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네.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 또는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그때만 해도 이건 뭐 북한을 압박해서 북미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키고 네네.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네네. 그런 취소 결정을 내린 걸까요?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북한 입장과 미국 입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라인의 합의의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삿바싸움을 계속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그 북한 쪽에서는 김교관 제1부상 또 최선희 부상의 입장들이 나왔고 미국 쪽에서는 이제 볼튼 그다음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감정 싸움을 벌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다 본질적인 부분인데 CVID 그러니까 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여기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 북미 간의 입장차가 다시 발생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에서 이미 CVID에 대한 합의가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북미 간의 삿바싸움의 이 과정에서 그 틈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6월 12일까지 그것을 메꾸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느꼈다. 이게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것과 연관된다고 봐야 되는데 미국 내 지금 보수 여론,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태에서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했을 때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후폭풍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 많이 진척이 됐지만 지금 브레이크를 명확하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해놓고 그 다음 상황을 보자. 이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그런 결정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의 강경파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서 말이죠. 네네. 이처럼 강경파의 의견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차라리 그냥 회담을 멈추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우리 교수님 생각에서는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적절한 판단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이 흐름은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상호 신뢰 속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차원에서의 만남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방식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였다면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최고 지도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의 바탕에서 실무적인 부분들이 그것을 메꿔가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 신뢰 속에서 또 전진하고 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방식에서 미국 측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어차피 남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뭐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는 99.9% 네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호언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네네. 우리 청와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결정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뭐 취소 결정을 전혀 몰랐다기보다는 아마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두 번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일부에서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하는 이런 사태까지는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 아마 통보를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본인이 갖고 있는 스타일을 또 유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또 가감없이 보여준 그런 행태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 문제 또 동북아시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또 국제사회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소를 했지만 결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는 아닐 것이다. 우선 당장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상황들은 좀 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자산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도 있고 그런 또 북미 간의 여러 가지 접촉의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새로 또 그 집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집을 짓는 그런 노력을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네네. 대통령 중재자 역할 또는 네네. 길잡이 역할을 아주 잘 해왔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진정한 그 길잡이 중개자 역할에 문재인 대통령의 능력이 이제는 실험대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상당히 순풍에 돛을 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당장은 남북 간에 특히 최고 지도자 간에 핫 라인을 통한 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그 좌절된 상황에서 일단은 당장은 좌절됐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남북이 그동안 판문점 선언의 그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차원에서 현 상황들에 대응할 것인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에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없다는 남북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남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 최대한 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북미 차원에서도 많은 그런 공식 비공식 접촉이 네.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 상황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기를 식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런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에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분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능력을 남북미 최고 지도자 간에 보여주느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느냐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에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국방부를 연결해서 유선희 기자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네네. 북한이 이번 회담 취소 결정 이후에 네. 무력 시위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네. 우려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게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성과들을 우리가 보다 안정감 있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리그릇 다루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경고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특히 북한 쪽에서 그런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 또 미국의 또 그 대응 또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 한반도의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좀 더 정제된 그런 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보여줄 경우에 그래야만 상황 자체를 북한이 좀 더 잘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여기서 군사적으로 어떤 무력 시위를 한달지 이렇게 갈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 자체를 악화시키는 쪽이 북한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국제사회에 또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다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우선 안정감 있게 열기를 식히는 그런 작업이 지금 각국에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